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주관사인 UBS가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와 비밀유지 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인수만 하면 단숨에 업계 2위에 올라설 수 있어 저비용 항공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서둘러서 부실채권 털어내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부실채권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사는 고신용자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PBR주 돌풍에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러브콜을 보내며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슈플러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와 비밀유지 계약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한 저비용 항공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합병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최근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와 비밀유지 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곳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LCC들입니다. UBS는 인수 후보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후 오늘이나 내일 입찰 제안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LCC들은 최대 주주의 자금력을 활용하거나 전략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 소속이고 다른 LCC는 VIG 파트너스, JC 파트너스, 소시어스 등 사모펀드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습니다.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은 입찰 제안을 한 후보 가운데 최종 인수 후보군을 선정해 본 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 이후로부터 매수자 적격성 등을 판단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자체 보유 화물기 8대, 리스 화물기 3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 1조 6,071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국내외 화물 수송량도 연평균 75만 톤가량으로 국적 항공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수에 성공한다면 단번에 국내 항공화물 2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은 인수 금액. 일부에선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금액을 5천억에서 7천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서둘러서 부실채권 털어내기에 나섰습니다. 건정성 관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건데 올해 부실채권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 연체율을 보면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연체율은 0.46%로 전년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는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연체율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겁니다.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 NPL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 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이 분류한 부실채권 NPL 규모는 7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부에서 지우는 상각 조치를 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4조 2,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PF 부실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뱅크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새마을금고는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 후반으로 나타나 캠코의 1조 원 상당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캠코는 매각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나올 부실채권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부실채권 시장에는 2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상 1분기 거래 물량이 최대 6천억 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의 속도를 올리며 대손충당금 정리 확대를 통해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정부가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비대면 대안대출 서비스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수요가 컸는데요.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 고신용자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건 주담대 갈아타기였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4조 2천억 원 규모가 몰렸고 신청 인원은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예상 밖 흥행을 이어갔는데 6영업일 만에 6,788억 원의 신청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갈아타기 흥행 돌풍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났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신용점수 900점대 이상의 고신용자였습니다. 통상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으면 고신용자, 950점이 넘으면 초고신용자로 분류됩니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각 서비스 출시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핀다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의 78.1%는 고신용자였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신용점수 900점대가 6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점이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800점대, 700점대 이용자부터는 각각 10%대, 2%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역시 신용점수 900점대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1000점 22.3%, 800점대 10.99%, 700점대 2.56%가 뒤를 이었습니다. 600점대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자 10명 중 7명,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고신용자인 셈입니다. 이를 두고 갈아타기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적으로는 갈아타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뤄졌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주담대 갈아타기가 68.4%,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81.7%입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이런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 고신용자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갈아타기 주요 고객으로 좀 고려하지 않냐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가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고신용자만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PBR주 돌풍에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러브콜을 보내며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장마감과 함께 연초 국내 주식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전일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사흘 만에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서 2,650선에서 공방을 펼쳤는데요.
최근에 저PBR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 매기가 좀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수급 메인 주체는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2월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이 넘는 한국 주식 쇼핑에 나섰는데요. 불황에 중국에서 탈출해서 표류했던 자금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초 지금 2월까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연도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순위가 무려 8위에 달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국내 증시로 쏠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단연 이 저PBR 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단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저PBR 업종으로 해서 지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만 25%가 넘는 주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자동차주가 보통 만년 저평가주로 꼽히는데 기아차 역시나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증권, 금융, 보험, 지주사, 자동차 등 그야말로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 업종으로 꼽혔던 이 업종의 상승세가 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은 상장 공기업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움직임이 좀 적어서 무겁기로 소문난 한전이나 지역 난방공사 등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관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6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자, 과연 여기서 재료가 소멸이 될지 아니면은 이런 상승세의 연장선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시현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청신호를 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적되는 피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털이 개선된 상황이 아니라 정책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죠. 배당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평가주가 국내 증시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증권가에서 반도체주도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SK하이닉스가 15만 3,2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대표가 11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좀 작용한 모습이고요. 자, 이처럼 AI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주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는 21일이죠. 글로벌 증시에서 이 AI의 훈풍을 이끌게 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단연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가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의 증시 향방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반기 이 코스피 3천선 돌파 가능할 수 있는 이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상단을 좀 높여서 3,050선까지 상단 범위를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여기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진 상황이라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상상인증권은 수출 업황의 회복세가 시현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상반기 내에 PBR 1.1배까지 오르면서 3,050선까지 상단을 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전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늘었고 연말 카드 사용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86조 4천억 원으로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보다 0.4% 많았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합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2천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8조 7천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자 정유업계가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수요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정제 마진은 당분간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수요 강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정유업계의 실적을 좌우하는 정제 마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평균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14.9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평균 정제 마진은 배럴당 8.2달러로 불과 1년 전보다 81.7% 오른 겁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에서 원유 가격을 뺀 값으로 통상 배럴당 4에서 5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구매한 후 석유 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만큼 정제 마진이 오를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오른 건 미국의 한파 영향으로 정제 설비들의 가동률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주요 석유 제품 재고가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 최근 미국 정유사 가동률은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80.6%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었으나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경기 회복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 금리를 틀어쥐고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세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죠. 석유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정제 마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유 수요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망에 대해 보수적이던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연간 원유 수요를 하루 134만 배럴에서 139만 배럴로 높였고 국제에너지기구도 하루 110만 배럴에서 124만 배럴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선 당분간 낮은 정제설비 가동률,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출 차질 등으로 석유화학 수요 강세가 이어져 정제 마진 상승세가 상반기까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1조 8,95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9.7%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생명은 안정적 CSM 손익을 창출했고 역마진 개선과 투자 손익 확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CSM은 12월 말 1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 강화와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통해 신계약 CSM이 3조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1년 단위의 연납으로 바꾼 개념인 신계약 APE는 3조 1,053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상승했습니다. 보장성 신계약 APE는 2조 4,09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9% 늘었습니다. 연말 기준 총 자산은 314조 7천억 원이고 자본 건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KICS 비율은 220에서 22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금 배당을 3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 상향하고 보유 자사주 소각 및 신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한화로 약 3,228억 원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7년 2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47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35.3%를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5척, 액화 석유 암모니아 운반선 17척입니다. 코카콜라가 한류를 콘셉트로 한 슈가제로 음료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제품에 한글 로고를 써넣은 이 제품은 전 세계 36개국으로 판매되며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있지가 현란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 박진영을 비롯해 스트레이트 키즈, 엠믹스 등과 함께 만든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함성이 쏟아집니다. 코카콜라 제로 한류 출시 현장. 코카콜라는 제로 콜라 고유의 맛에 팬들이 K-팝 아티스트에게 처음으로 빠져들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특별함을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K-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와, 정말 이제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글로벌 현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K-팝 문화를 즐길 때의 그런 판타지를 맛으로 구현해 보았고, 제품 패키지엔 K-팝 팬들이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한류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전면에 고유 서체로 한글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로 한류 신제품을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료업계에선 이처럼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로 음료 제품군을 계속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달에도 롯데칠성에서 밀키스 딸기앤 바나나 맛, 웅진식품에선 초록매실과 자연은 알로에 등을 출시했습니다. 즐거운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의 확산으로 제로 슈거 음료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에서 음성 명령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통역과 노트 어시스트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 행장이 오늘 기업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중장비 차량 부품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올해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에 웹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Y랩 주가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미스터블루, MBT, 키다리 스튜디오 등 웹툰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년에서 2010년 당시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행된 대출을 포함할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립니다. 특히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동해안 대부분 지역과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간에 많게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간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남권 해안은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4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0도, 강릉 1도로 출발해 낮에는 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7도, 부산 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전주 9도, 부산은 1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 대체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호남과 제주는 비로, 영동은 눈으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